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짝!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맞았어요. 유신물산 강민호 어머니 맞죠? 내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최유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 괴롭히던 그 여자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며 손에 유리가 박혔죠. 수십 명의 동창들이 지켜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삼켰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내일부터 네 아들 출근할 생각 버려. 내가 끝까지 밟아줄 테니까. 최유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죠. 오지 마.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수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누군지,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최유라가 방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숙, 평범한 50대 아줌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원이고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작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저는 일어납니다. 반찬 가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김을 굽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죠. 그런데 그날 수진이가 일어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아, 괜찮아. 더 자도 돼.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수진이 손은 참 곱더라고요. 제 손은 거칠었지만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마음이 뭉클한 표정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큰 걸 포기하고 우리 집에 온 건지. 낮이 되면 수진이는 장을 봤어요.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 2포기 주세요. 수진이는 배추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어요.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화면에 아버지라고 떴는데 수진이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 아버지 전화를 안 받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실수로 수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수진이가 옷장을 열고 있었거든요. 깊은 곳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에르메스 가방, 샤넬 가방. 태그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저게 진짜야? 저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혼잣말하는 게 들렸어요. 괜찮아. 이게 진짜 행복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저녁이었습니다. 4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 민호, 수진이, 그리고 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제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밥 더 먹어. 저는 수진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끼는 건가?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의 불빛을 보면서요. 수진이 눈빛이 그리운 듯 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수진아, 넌 대체 누구니?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저와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수진아, 넌 우리 집에 와서 고생만 하는구나.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핸드폰은 계속 울렸어요. 아버지, 비서실장, 법무팀장, 수진이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비서실장, 법무팀장,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났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과거가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죠. 민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요, 엄마. 민호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호는 그것도 모르고 벽에 기댔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영수가 이번 동창회 꼭 나와. 안 나오면 섭섭하게 생각할게. 마이너스 유라. 손이 떨렸습니다. 최유라. 그 이름만 봐도 온몸이 굳어요. 여보.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또 동창회야? 응. 가지 마. 갈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지잖아.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유라.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기억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고등학교 복도였습니다. 젊은 최유라가 제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야, 영수가. 넌 왜 맨날 그렇게 초라하게 다녀? 주변 아이들이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을 주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창회에서 만날 때마다 최유라는 절 무시했습니다. 너 아직도 반찬 가게 해? 돈은 좀 되니?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유라의 남편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부터요. 유신물산 회장 박진수, 민호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아들 박상현은 민호의 직속 상사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최유라를 거스르면 민호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늦게 돌아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민호야, 저녁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엄마.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민호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언가가 제 아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야 할까? 까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유라를 만나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민호가 위험할 수도 있었죠. 아들만 생각하자. 내가 참으면 돼.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유라야, 갈게. 시간 알려줘.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답이 왔어요. 역시 영숙이는 착해. 토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이야. 늦지 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에서 수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제 어두운 표정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요. 그리고 수진이는 두 사람을 걱정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동창회 날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배웅했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제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동창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목걸이가 반짝였고 귀걸이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어머, 영숙이 왔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최유라였습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죠. 응, 유라야.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최유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야, 너 그 옷 작년 동창회 때도 입었던 거 아니야?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껴 입는 거야. 아껴 입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최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줄은. 여기 앉아. 내 옆에. 최유라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목말라. 물 좀 떠와. 명령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로 다시 떠와. 저는 다시 물을 떠왔어요. 내 가방 좀 들어봐. 무거워. 저는 최유라의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영숙이 참 착하긴 해. 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게. 제 아들이 유라 남편 회사 다니잖아.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호를 위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유라는 계속 저를 부렸어요. 저기 의자 좀 가져다 줘. 냅킨 좀 더 떠다 줘. 내 접시 좀 치워줘.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물잔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최유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 유리가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었어요. 제대로 못해? 이것도 못해?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 그리고 제가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유라야, 미안한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유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가겠다고?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최유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니깎게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최유라가 다가왔어요. 유라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 닥쳐.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유신물산 강민호 어머니 맞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유라야, 제발.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따기 소리가 울렸어요. 최유라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죠. 남아있던 와인잔도 함께 떨어졌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손에 더 많은 유리가 박혔어요.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할 생각 버려. 내가 끝까지 밟아줄 테니까. 최유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어붙었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죠.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수진아, 오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내가 나서면 민호가. 수진이는 제 눈빛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가장 무서운 사람의 분노를 깨웠다는 것을.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뺨이 욱신거렸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너 왜 여기? 어머니, 같이 가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힘들겠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늦었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뺨을 가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 넘어져서요? 어디서요? 호텔에서. 화장실 가다가. 수진이도 거짓말에 동조했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왔어요. 민호는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 약 바르세요. 민호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호와 수진이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전화가 왔습니다. 방에서 들렸어요. 민호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요. 네, 강민호입니다. 상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강대리, 내일 아침 9시까지 회장님 앞으로 와. 네, 무슨, 회사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어. 당분간 대기 발령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 발령이요? 언제 복직될지는 모르겠고, 급여는 기본급만 나가. 나머지 수당 전부 정지. 상무님, 그게 내일 아침 9시. 늦지 마.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기 발령이래. 사실상 해고 수순이야. 기본급만으로는 월세도 못 내. 그리고 컴퓨터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봤어요. 민호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너희 인생을 엄마가 망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먼저 가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누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민호야, 수진아, 미안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수진이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수진이 모습이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드디어 아버지한테 전화를. 저예요. 수진이에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거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전화 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민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사직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민호가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잘못이야. 거실에서 수진이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그 순간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지.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어요. 수진아, 아직 안 잤어? 오빠도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집안 딸인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오빠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괜찮아. 내가 다른 일 알아볼게. 편의점 알바라도 뛸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문틈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안 자고? 어머니도 못 주무시잖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왜요? 너희 인생을 엄마가 망쳤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먼저 가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수진이가 뭔가 결심한 것 같다는 걸. 한참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문을 살짝 열고 봤어요. 수진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수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그 남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제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수진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문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 민호가 대기 발령 받은 일, 유신물산이라는 회사, 최유라라는 여자,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비서실장에게 연락해라. 내일. 아니, 오늘 아침부터 움직인다. 네, 아버지. 그리고 수진아. 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대체 누구지? 수진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뒀던 옷들을 꺼냈어요. 샤넬 수트, 에르메스 가방, 진주 귀걸이. 수진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 조용히 말했어요. 내 가족을 지킬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가방을 들었어요. 다녀올게요.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이를 봤어요. 민호도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샤넬 수트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이게 우리 수진이야? 수진아, 그 옷은? 제가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수진이 목소리가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와 민호는 다시 앉았어요. 수진이도 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한솔그룹 회장 외동딸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민호는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무슨 농담이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연락처가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 한솔그룹 회장, 비서실장 한솔그룹, 법무팀장 한솔그룹.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솔그룹, 그 한솔그룹?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내가 그 한솔그룹? 네, 맞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그럼 왜 우리한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씀드리겠어요. 수진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벌가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진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모두 제 뒤에 있는 돈과 권력만 봤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외로웠구나. 그러다 오빠를 만났어요. 수진이가 민호를 봤어요. 오빠는 달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를 좋아해 줬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을요. 민호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신분을 숨기고 오빠와 함께 하기로요.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원한 건 진짜 가족이었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숨겼어요. 한솔그룹 외동딸이 아니라 그냥 수진이로 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민호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수진이는 민호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변했습니다. 아니, 본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이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니를 때린 사람, 오빠를 괴롭힌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님,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놀라 수진이를 봤어요. 이사님? 제가 복귀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심물산 자료 다 준비됐죠?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오빠 어머니. 수진이가 우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와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유라가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했는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때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저는 가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솔그룹 이수진 이사, 3년 만에 복귀. 화면에 수진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외동딸인 이수진 이사가 오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이구나. 수진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수가. 최유라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며느리한테 말 좀 해줘. 최유라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최유라가 제게 빌다니. 최유라 씨. 저는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전 당신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영수가.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최유라에게 당당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멋있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근데 수진아, 너 오늘 뭘 한 거야?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유심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끊었어요. 뭐? 한솔건설, 한솔금융, 한솔유통. 모든 계열사가 유심물산과 손을 끊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검찰에 증거 자료를 넘겼어요. 증거 자료? 유심물산의 횡령, 탈세, 배임. 3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네. 결혼하기 전부터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력서를 봤을 때 회사 이름을 봤어요. 유심물산. 조사해보니 회장 부인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제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유신물산 박진수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한솔그룹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화면에 박진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최유라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었어요. 최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두 손을 모아 애원했어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도 뒤에서 나왔어요.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잘못했어. 최유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유라야. 영수가. 난 용서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나를 평생 괴롭혔어.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넌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냥 내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봤지. 최유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야.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영수가 제발. 최유라가 문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최유라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어머니께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수진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최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최유라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봤어요. 최유라가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편 민호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한솔그룹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강민호 씨, 저희 회사에서 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오빠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 제안한 거예요. 민호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어요. 제 반찬 가게도 달라졌습니다. 한솔그룹 구내식당 납품업체로 선정됐거든요. 영숙반찬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어요. 밑에 작게 한솔그룹 납품업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여기 한솔그룹 납품하는 집이래요. 그럼 맛있겠네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반찬을 쌌습니다. 이게 꿈 같아.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민호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와 최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진수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라는 폭행 및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최유라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최유라도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법정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슬프네. 왜요, 어머니?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빌라 앞에 섰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어요. 한솔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을 우리 집에서 뵙다니.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저와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이수진의 아버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앞에 서셨어요. 사돈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재벌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위한테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민호를 보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민호는 숙연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5사람이었습니다. 저, 남편, 민호, 수진이, 그리고 회장님.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회장님은 제가 만든 김치를 드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우리 회사 임직원 식당에 이런 반찬이 나간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식사 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평생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수진이가 왜 도망치듯 집을 나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딸에게 돈과 권력만 주고 진짜 가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돈께서 우리 수진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영숙반찬 가게 개업식이었어요. 새로 단장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새 가게 정말 멋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포장할게요. 고마워, 아들. 수진이도 앞치마를 하고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이사님이 직접 김치를 담으신다고요? 손님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전 원래 반찬가게 며느리예요.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선택했구나.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사돈, 오늘 장사 잘 되시네요.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습니까? 사돈 가게 개업인데. 회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개업 선물입니다. 회장님은 화환을 가리키셨어요. 크고 화려한 화환이었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이강훈 드림. 저는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요? 가족인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분이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샤넬 수트 대신 앞치마를 입고 명품 가방 대신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낮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사장님, 김치 2통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았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포장할게요. 고마워, 아들. 우리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빌라였어요. 5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 남편, 민호, 수진이, 그리고 회장님.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건배.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사돈 김치가 최고니까요. 회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왜요? 나를 선택해줘서, 이 가족을 만들어줘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 2사람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딸한테 배웠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수진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건 하나 있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 반찬 가게를 사랑해요.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2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부자가 됐다는 것을. 며칠 후였습니다. 영숙 반찬 앞이었어요.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4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저, 민호, 수진이, 그리고 남편. 모두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계셨어요. 자, 웃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담겼어요. 아버지도 같이 찍으셔야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이번에는 5사람 모두 함께요. 손님 한 분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저 멀리 교도소였습니다. 최유라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영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영숙 반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장님, 김치 3통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저는 행복하게 웃으며 김치를 담았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도왔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솔그룹 이사도, 반찬가게 며느리도 모두 진짜 수진이었으니까요. 저녁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가 재벌 사돈이 된 이야기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듣고 계시든, 출퇴근길에 듣고 계시든, 혹은 잠들기 전 편안한 침대에서 듣고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